위원장님, 네, 어저께 707 팀 단장이 네,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박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의 조직적 회유를 당한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박종군 사령관이 민주당에게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이 드러난 것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한 발언과 관련해서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지금 말해야 된다. 민주당에서 챙겨주겠다라고 하고 변호사를 지원하겠다라고도 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탄핵 찬성 시위를 주도하는 촛불 행동에서는 곽종군 사령관에 대한 정상 참작 탄원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곽종군 사령관이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도 서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가반이 넘는 171석이나 되는 거대 야당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 회유를 넘어 위중교사에 이르기까지 이르렀다는 일반적인 평가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박종군 특전사령관뿐만 아니라 홍정원 국정 1차장도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리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유, 위증교사 의혹은 개별 의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의원들만도 4명입니다. 게다가 민주당 전문위원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어떤 사과도 않고 있습니다.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정치 공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니, 임 의원님, 지금요, 지금 말씀이죠. 이건 증인 채택 과정에서, 아, 그래요? 근데, 아니, 빼면은, 지금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추가로 하면 될 일을 그렇게 장하게 말씀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요? 네. 네, 자, 1분 드리세요. 예.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태 707 특임 단장은 모든 사실을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신속히 조사를 진행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김병주 의원, 박범계 의원, 부승찬 의원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서 위증교사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국민께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이거 좀 하고요. 그러니까 임 의원님 말씀이 지금 마무리 결론을 잘 안 지으신 것 같은데, 누구죠? 김현태를 추가로 하자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말씀인가요? 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예, 주비 의원님, 예. 한마디로 우리 임종덕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김현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되겠네요. 마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터무니없이 비상계엄을 하도록 사주했다. 이재명을 위한 조기 대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여기는 윤석열 그 불법 계엄 관련한 진상조사 국정조사예요. 그러면 임 의원님은 별도로 그런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꾸미세요. 여기는 12.3 비상계엄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이재명용 대선 내란 사주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이 온통 국정조사 청문회장을 난장판으로 만들 그런 계산으로 지금 김현태 부르자 하는 건데 김현태 증인은 이미 여기 여러 차례 나왔고 나오기 전에도 12월 6일 날 국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군이 이용당했다, 참여한다 이렇게 반성한 사람이고요. 그 후로 그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를 접촉을 해서 어떤 회유와 설득을 당하고 입장을 바꿨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검찰에서 조사한 것으로 충분히 그것은 진실은 규명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렇게 증인의 태도에 휘둘려 가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이 진상 규명에 우리 조사위원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임종덕 의원께서 사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반증에 반증을 거치는 게 사실입니다. 김현태 707 단장이 2월 6일 날인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발언했던 내용과 12월 6일날. 12월 6일요. 그 다음에 2월 10일 청문회장에서 민주당 의원한테 회유당해서 발언한 내용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2월 6일 본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국방 컨벤션 센터 앞에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거는 누가 회유한 겁니까? 아니, 뭔가 회유를 했으면 바뀌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진술에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 그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팩트 체크 좀 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하지 말고. 에? 이게 어떻게 카메라 다 보는 앞에서 누구 마치 사실인 양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어요? 배지 뗄 자신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마무리는 해야 되겠다. 진짜 이거는 황당을 넘어요. 예? 쭉 통시적으로 쭉 보고 어디서 말이 바뀌었어. 그러면 회유 의심할 수 있어요. 그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김현태 김현태 특임단장은 국정조사에 이미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헌재 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따로 불러서 말을 듣고 국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 자리 국힘당에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다시 부르려고 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형사법정에서 검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검찰이 따로 불러서 회유하고 다시 그 형사법정에 증언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부르면 어떤 판사가 이 증인 신청을 받아주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논리입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지금 특임단장을 회유해서 다시 가서 위증으로 해라 라는 위증 교사를 한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국힘당 의원들은 기존에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을 다시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차라리 정상적이려면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면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어서 특임단장 불러서 다시 물어보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를 거쳤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교사하려고 만든, 그리고 국힘당은 그 자리를 깔아주려고 증인 신청한 그런 꼴이다. 이것은 형사법정에서도 검사도 시도하지 않는, 형사법정에서도 이런 것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증인 신청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여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